인생 공부. 오, 둘이 뭐 남성 이중창처럼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일부러 5가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요약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첫 번째, 꾸준하지 못하다. 두 번째, 돈을 목적으로 일한다. 세 번째, 자신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합숙 능력 또는 혹은 의지가 전혀 없다. 다섯 번째, 항상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고 작가님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옹의사님은 이제 자신의 경험담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인데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6번째,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열심히는 기본이다.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인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핵심 근처에도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만 하는 사람도 드물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깨알같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게 뭐랄까 꼬집어서 말한 건데, 워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 관리 둘째치고 일단 시간이라도 많이 써라 그건데, 그래도 이제 시간 많이 써도 실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효율 싸움입니다. 효율 싸움. 제가 오늘 웅이사님이랑 저희 PD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사람이 저희가 이제 그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저희가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저희 업무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상이랑. 근데 저희가 이제 퀄리티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냐?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운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대중에게 더 어필이 됐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가 저희 PD분이랑 우리 옹희성님한테 강조하는 게 시간. 빨리 하는 게 경쟁력이다. 이걸 제가 막 진짜 이것 때문에 옹희사님이랑 저희 PD님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맨날 빨리 맨날 이렇게 강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어디서 옛날에 봤냐면은, 이게 백종원 씨가 요즘에 계속 이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가 진짜 타고난 사업가거든요. 천재적인 사업가, 요리사가 아니라. 제가 이걸 5년 전, 4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식당 하나만 망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정확히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닌데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면 가게만 해도 예를 들어 ABC, 간장라면, 소금라면, 된장라면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주문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자, 간장라면 들어갔습니다. 주문. 소금라면 2개 들어왔습니다. 된장라면 들어왔습니다. 간장라면 들어왔습니다. 소금라면 들어왔습니다. 간장라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시간 안에 탁탁탁 끓여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식당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당은 뭐죠? 회전율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장소는 정해져 있고, 장소는 정해져 있고, 손님은 내가 많이 받아야 되니까 회전을 빨리빨리 시키려면은 음식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손님이 기다리다가 짜증도 안 내고 기다리면서. 근데 보통은 다 자기가 예를 들어 김치말이 국수도 잘하고 된장찌개도 잘해서 식당을 차리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건 이제 시간의 핵심 뭐랄까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말했을 때 저는 그거에 너무 구구절절 이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진짜 이 시간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 요즘에 푸드트럭, 저는 이제 보진 않지만 이렇게 그 짤방인가요? 그 스샷 찍어가지고 보는 거 몇 개 보는데,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품을 발명했어요. 대부분 그 발명도 별거 아니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까보고 보면은 혹시 전문가 봤을 때에는 이미 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제품은 되게 음식이 괜찮았어요. 근데 딱 자부심도 있었고 맛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백종원 씨가 그거를 요리하는 시간을 재보라 그랬어요. 쟀어요. 가격이 얼마죠? 얼마라 그래요. 이거를 근무 시간으로 곱해봤어요. 풀로 돌려도 겨우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풀로 돌려도. 그러면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판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버는 구조인 거죠. 해서 바꾼 거죠. 그 퀄리티는 에서 100이면
한 97, 96을 하되 좀 더 쌓아지면 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왜냐면 유지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요리하는 방법이나 재료를 대체한달지 그리고 안에 음식을 할 때 동선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효율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창업할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백종원 씨가 그거를 조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싸움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내가 시간을 하냐. 근데 이거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체인지 그라운드 얘기 많이 해서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빨리빨리 뭐 한다고 해서 그 얘기 들으면 회사에서도 빨리빨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거의 뭐 그냥 하루에 7시, 8시간씩 일하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거의 막 죽으려고 그렇게 상상하실 분도 계실 수 네.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옆에 봤을 때 체인지 그라운드는 천국입니다. 근데 아주 또 좋은 거 우리 천국입니다. 고 작가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 악덕 사업주 같고 쓰레기 의장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 5만 프로 떳떳할 수 있는 게 저는 피디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있어요. 우리 웅이사님이랑 똑같이 빨리 하고 노시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수준의 컨텐츠를 15분 만에 만들었다. 예를 들어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해보면은 컨텐츠를 10개를 제작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이거는 전혀 현실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끝냈다. 그럼 저는 5일을 노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초고효율이지 그 무식한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제 멘티죠. 저희 직원이자 저희 멘티인 옥건희 군 같은 경우, 옥PD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옥건희님 다른 PD님이랑 좀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 만화를 그리시죠. 다른 PD님 솔직히 시간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뭐 최적화가 돼 있어서. 근데 우리 건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만화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고효율화 시키려고 엄청 머리를 써요. 툴도 쓰고 뭐도 생략하고 색깔도 빼보고 그래서 엄청 옛날에 막 하루 걸릴 게 지금 몇 시간 만에 해요. 제가 그걸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꾸준하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치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맨날 되게 대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혁신이 뭐냐? 이거 처음 본 물건인데 그런 것만 혁신이 아니라 같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더 빨리 하다던가, 같은 재료인데 더 싸게 나올 수 있다던가 이런 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장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제품이 아니라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결과는 거의 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많이 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은 거거든요.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그게 혁신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해내는 과정이 진짜 혁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시간을 빨리빨리 하는 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 긍정 앤 집중 교집합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연한 긍정으로 되는 일은 없다. 긍정과 집중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으면서 본인이 긍정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이걸 꼬집고 싶었어요. 긍정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태도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이 그냥 막 헤헤 웃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진짜 힘든데도 한 단계 더 나아가보려고 애쓰는 힘이 긍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화이팅 한다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일을 만들어내려면은 엄청 초집중해야 뭐가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그 초집중이라는 건 사실 긍정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앞에 거랑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이제 한 맥락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일을 공부를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려면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그거에 근데 내 에너지가 야금야금 뺏기면 그게 누수 같은 거거든요. 누수? 어디에 뭔가 이렇게 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핵심인데 보통 다 못 이겨내죠. 그 이상한 거에 사로잡히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어막 같은 게, 그 다음에 뭐랄까 원동력 같은 게 긍정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 사자 긍정 관련 책이 많은 거죠. 막연한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인지심리학으로도 이 긍정의 중요성이 뭐 이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뭐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맞죠. 믿으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좀 체계적으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야 더 잘 믿을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너무 일단은 긍정적인 분도 드물고 생각보다. 그런데 긍정적인 분들 중에서 집중하는 부분도 드물고. 그냥 저랑 고 작가님이 불과 2년 전과 우리 체인지가랑 다 똑같죠? 뭐 우리가 뭐 완전 지금도 듣보잡이지만 그때는 완전 완듣보잡, 완전 듣보잡이었거든요. 셋 다. 완전 듣보잡이었어요. 완전 듣보잡. 완듣보잡. 그러니까 완듣보잡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체인지 그라운드나 우리 고 작가님이랑 저나 뭐 로크미디어 저희 출판사나 예를 들어 저희 출판사는 단행본으로는 흑자를 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최근 한 20년간. 근데 저희는 지금 보통 이 정도 책을 쓰려면 몇백 종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3-4종으로 출판 매출로 단행본 시장에서 저희는 20위권입니다. 20위권. 출판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백 개, 몇천 개는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꼴찌였다가 22. 예, 단번에 20.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저희는요. 직원이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단행본 쪽으로는.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매출을 내는 거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전 영업이익을 제일 높게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볼 때 5년 안에 로크미디어 단행본 팀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이익으로 1위를 할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네. 크가 나오죠? 네. 긍정과 집중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하잖아요. 저희는 만족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상적 낙관주의자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낙관적이지만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하기 위해서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학습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조언도 받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선행된 그 낙관인 거죠.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어차피 우리가 완공 첫 번째 믿음장에서 잠재력 얘기했잖아요. 잠재력 높이는 방법이 뭐죠? 나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거예요. 영화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 확률이 비즈니스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비관적인까지 많이 있어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낙관적이고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실제로 그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대신 그 과정이 막연하게 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를 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해보고 수단을 강구해보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거죠. 이제 비즈니스는 거 팀으로 하는 거고 공부는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게 조합이 된 거를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긍정과 집중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몇 번이었죠? 이 7번을 되게 크리티컬 포인트로 보는 게, 제가 이제 이거는 근데 막 어떻게 정설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시지만 이제 막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수성가 하셔서 이제 자산이 뭐 50억이나 100억 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이제 왜냐면은 다 어떻게 보면 멘토분들이죠. 어떻게 성공했나 제가 막 길을 쓰고 찾아가서 저는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허리 디스크 시술을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이 너무 영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갑자기 하다가, 원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수술 끝나고 저랑 식사 한번 하시면 안 되겠죠? 좀 그래요 저는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거 다 빛입니다. 그러는 리스라고. 왜냐면 근데 그 부분이 왜 성공하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이제 디스크 시술이 이게 과잉 진료가 되게 많아요. 그분은 절대 수술하지 말라 그래요. 수술하지 말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환자들이 너무 아파서 못 버티면 해줘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수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냥 정직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입소문이 알아서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수술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킨다니까요. 와, 왜냐면 사기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제가 아무튼 제가 이틀 입원했었거든요. 입원해서도 이 병원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럼 제가 그 환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모 병원은 자기가 거기서 수술 받았는데 재발해서 거기 가서 앞에 들어가서 피켓 시위 할 거라고. 근데 이분은 막 마지막에 퇴원할 때 막 원장님한테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난 그게. 그래서 이게 정직해서 성공하셨구나. 아무튼 저는 좀 뭔가 이렇게 된다 싶은 분들 있으면 다 물어봐요. 그래서 좀 친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다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진짜 다 초긍정주의자들이에요, 진짜. 뭐 염세적인데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다른 요소가 또 있으니까요. 성공에는 다른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예.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일단은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러겠지만 되게 긍정적이세요. 특히 예를 들어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성공하시면 다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 분들은 다 어때요? 엄청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잃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했다는 거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비관적인 관점이 있으면 행동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근데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성공하거나 잃었다는 건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현재 안주가 아니라 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 낙관주의의 승리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는. 혹은 케인즈는 야성적 충동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이제 비즈니스 안에서는 이루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그 마음. 근데 그 해낼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민해보고 해보는 거. 여기면 집중이라는 거 집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이거 뭐 99% 다 걸립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사실 운은 엄밀히 말하면은 기회이기 때문에 운을 통해서 뭔가 이뤘다면은 약간의 실력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이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기회는 정말 우연하게 온 것인데 본인이 스스로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재앙이 시작한다. 이룬 것도 다 말아먹게 된다. 왜냐면 그게 우연치 않게 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왜냐면 노력을 통해서 접점의 빈도를 많이 늘리는 것도 실력이겠죠, 사실. 그래도 여전히 운은 운인 거거든요. 운을 내가 컨트롤했다고 믿는 순간 초폭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왜냐면은 왜 망하냐? 다음에도 자기가 똑같은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비즈니스는 그런 게 비리비리합니다. 예, 비즈니스 실패 스토리 중에 많은 부분이 한 번의 성공의 운과 어떤 실력적 요소, 상황적 요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반선적 사고죠. 예. 연관되긴 하는 건데 사람은 실패를 하면 반선적 사고가 자동적으로 되는 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성공을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내가 왜 성공했는지 잘 심도하게 분석을 안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이게 워낙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망했지? 근데 성공하면 내가 왜 성공했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일단은. 또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운의 요소를 배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내가 했던 것과 시도했던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상황들이 성공에 일어났던 거를 맞춰보면 말이 맞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운적 요소가 매우 많은 것,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실력 키우겠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겠다. 라는 것은 운 요소가 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이르는 그 어떤 일이나 그거 어떤 공부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운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어 공부를 훨씬 잘하겠다 하는 것은 운의 요소가 매우 적죠. 그럼 내가 돈을 벌겠다, 창업을 하겠다, 운의 요소가 매우 큰 거죠. 심지어 내가 직장에 잘해보겠다, 은근히 운의 요소가 큽니다. 왜냐면 벌써 채용부터 아무리 면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운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떠한 직장 동료나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운명이 바꿔지고요. 이 기업이
이 산업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 효과, 산업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 효과는 기업이 제어하지 못하는 효과예요. 되게 못해도 이 산업 자체가 잘 나가는 산업이면 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계산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도 좋겠죠. 우전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 전략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기대하는 바도 달라지고, 미래를 예비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가치가 과연 이게 운의 요소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감각적으로 알 필요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은 운전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대신 공부는 생각보다 이게 좀 적죠. 운전 요소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또 제가 명언 제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운이라는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 좋은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도 운 좋은 사람은 될 수도 있거든요. 운을 줍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 주변에 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그 운이 여러분께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운은 기회예요, 기회.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똑같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거나 구글 초기에 입사했거나 어떤 데가 운이 좋은 데입니까? 구글이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글 그 초기 멤버 중에 그 정직원으로 다 이제 뽑아서 그 스탁 옵션을 받았잖아요. 그 50위권 안에 제가 정확하게 그 순위는 모르겠는데 요리사가 한 분 계시고 마사지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들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다 100만 달러 이상은 버셨어요. 다 당시 20년 전에요. 15년 전에 이렇게.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마사지사보다 어때요? 그분들이 구글 차린 거예요? 그분들이 구글 차렸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 보니까 얘네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안 받고 그분들도 결단을 내렸어야 되거든요. 월급 그때 막 못 줬나 막 되게 구글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구글이 이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사지사를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정규직은 아니고 이게 스톡 옵션을 주고 고용을 한 거죠. 미국은 정규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셰프도 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소프트웨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다 떼돈 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운이 나쁘다면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운 좋은 사람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앞에 요소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들을 쭉 보시면 그런 것들 여러분이 설명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행동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은 행운이 있고 불운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불운을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되게 귀찮죠, 안전벨트. 근데 일반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안 매는 것과의 몇백 뭐 죽고 살고 차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운에 대해서 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운에 대해서 취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게 이게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는 둘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장점을 통해서 준비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장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평소에 대할 때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되게 이타적으로 대한단 말이죠. 당장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 사람들의 위치는 바뀝니다.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씀, 팔순잔치 때 했던 말씀, 영성아, 팔순잔치 때 딱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80년 살았잖아요. 영성아, 인생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나무 아이. 나무 아이다. 왜요? 어떻게 잘할지 모르니까. 저 아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잘 됐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벌써 운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운을 줍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타적이고 좀 친절하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도와주고 싶지, 뭘 하나 더 주고 싶지, 뭐 완전히 이기적이고 뭐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 가지 나의 운과 내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불확실성 상황 가운데 나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넓게 생각해서 비즈니스까지 확장을 하면 깨달은 바가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 내용인 거죠. 이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너무 많은 저도 이런 적이 많았고, 내가 운이 좋았던 건데 실력인 줄 알았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많죠. 예. 아이 이게 또 뭐 디테일하게 많아가지고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냥 우리 업무 얘기로 또 저희 몇 개 해드리면은, 그냥 저희가 업무에 어느 회사나 KPI는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게시물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뽑아야 되는 KPI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앴어요. 저희가 없앴죠? 왜 없앴냐? 운이니까요. 운이니까. 그 대신 저희는 이제 새로운 KPI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평소에는 이게 미니멈이나 뭐 평균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을 때, 앞에 꾸준함이랑 우리 철학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시도했을 때 이 몇 법칙, 이 지수, 그러니까 기하급수적 성장을 맛볼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한두 번 흥행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꾸준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평균 이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운쪽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의 결과가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든 거죠. 예, 맞죠. 그렇게 분석을 했었죠, 저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원인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 운전 요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해서 최고의 퍼포먼스, 몇 개 소수의 극단적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KPI를 안 보는 거죠. 예. 진짜 중요한 거는 많이 시도하고 많이 만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하면은 결과론적 KPI가 아니라 저희가 확률론적 KPI만 만든 거죠. 저희는요. 게다가 저희 같은 뭐 책 같은 경우도 예. 책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 분석은 이제 필요하죠. 예. 할 때 저랑 신박사님이랑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다 개소리였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정말 다 미친 소리였고, 우리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뭐 꼰대같이 방송하지만 얼마나 저희가 병신스러운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돌이켜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 우리 똑같아요. 우리 그냥 우리 예. 말씀드렸지만 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우리 우리가 못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반성을 있는 잘하는 거지. 편이에요. 그 예, 대신요. 그렇죠. 반성은 잘하는 편이에요. 엄청 기간 우리 맨날 무릎 금방 꿇어요. 합니다. 예, 맨날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거든 하지만 또 안 되면 금방 반성합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분석을 하면 예측을 하거나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미친 짓이죠. 쉽게 예. 말하면. 그거를 대신 알면은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해보니까 이건 확실히 아니다 정도는 그렇죠. 되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전략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될 확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희 리소스는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타일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좀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가 했을 때 저 정도가 했을 때 이거는 10번 하면 한 번 나오더라. 이거는 10번 하면 2번 나오더라. 그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쌓여서 이제 점점 타일로 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한 번 해서 한 번 100% 성공한다, 이런 건 절대 없다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달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어떤 분은 되게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안 해보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본인 성공에 얼마나 운전 요소가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도전하실 때 이게 만약에 판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성공했겠지? 그 전략으로 하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 때 ST님 안 됐던 경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커뮤니티와 경제 커뮤니티는 실제로 다른데 같은 맥락으로 접근했던 게 결국 패착이었죠. 공부가 더 필요했고 더 반성이 필요했고 다른 그러니까 이 게임 커뮤니티가 했을 때의 성공 분석을 그들 갖다 썼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알고 보면 운전 요소도 많이 있었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것도 맞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한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뭔가를 하시면 내 과거에 성공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운전 요소가 있었는지,
더하기 내가 지금을 무언가를 한다면 그 하는 것이 얼마나 우준 요소가 많은지 이를 파악하시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9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뭐 널렸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잘 되는 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못 해요.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부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의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역량의 한계는 명확한데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또 택배 하시고 왔나요? 우리 뭐 방송할 때마다 와. 네. 잠깐만, 저희가 이윤구 대표님이 택배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저거를 다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킨 책이 와갖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 역량의 한계라는 게 명확한데, 예를 들면은 팀으로 보면 간단하죠. 운동 팀으로 보면 골키퍼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격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공격수 새끼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골은 내가 다 막는 것 같은데 쟤는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풀백인데 얘 풀백은 저쪽 구석탱이 숨어갖고 쉬기만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연봉 저만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결국 축구 못 하는 거죠. 축구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질문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일이 되게 빨리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효과적인 거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질문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되게 느리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길 찾을 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진짜. 근데 막 혼자 막 그 내성적이었고 막 혼자 끙끙대는 거 보는 사람은 되게 안타까워. 그럼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는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 안에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든지 뭐 컴플렉스 이런 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버리는 만큼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얻기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생기는 건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이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직 입장에서는 그 기브 앤 테이크 보면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네. 세 부류가 뭐냐면 기버, 테이커, 매초를 나눕니다. 기버는 이타주의자, 테이커는 이기주의자. 매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도덕주의자 같은 경우예요. 도덕주의자는 뭘 되게 민감하냐면 공정성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뭔가 주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 내에 어떤 그런 그 보상 제도랄지 그런 제도들이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 잘 되는 꼴을 쿨하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덕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정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사 불공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이익이냐? 그래도 이타적으로 마음 갖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마인드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라면 그런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우 이타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건 사람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되는 거를 잘 좋아한다 안 하는 거는 금방 압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언가를 할 때도 당연히 나에 대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행운을 빌어주는 사람한테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뭘 주고 싶은 거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시스템 맞는 사람은 무조건 공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 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할지라도 심지어 불공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좋다는 거죠. 특히 그게 이제 직장 내에서 그런데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더 심하죠, 그게. 왜냐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협업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븐 코비 그의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윈윈 아니면 무거래 이런 거죠. 명언이죠. 윈윈 아니면 무거래요.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윈 루즈가 정상인 줄 아는데 그렇죠. 그게 윈 아니라는 루즈면 거예요. 하잖아요. 윈 루즈야. 그러면 안 할 제로섬.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내가 네. 윈인데. 근데 윈 루즈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윈일 때만 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니까. 그것이 단기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적이 되고, 게다가 우리는 연결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예요. 어떤 사람의 명성과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진실을 아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렇게 맞는 마인드의 보상이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증폭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돈이라는 것도 신용이잖아요. 예. 자본주의 자체가 신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규모 이상 하기 위해서 돈이 모여야 되는데 돈은 신용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신뢰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신뢰라는 게 어떤 거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겠죠. 이 사람 실력과 여러 거 보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야지 같이 컸을 때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어떤 몸도 운동이나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쓰는 것도 똑같거든요. 기버 앤 테이크에서 그 나옵니다. 어떤 모임에 기버가 많을수록 매처와 테이커가 기버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또 그 판의 결과가 기버가 이긴다는 걸 보게 되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뼛속까지 이기주의자, 뼛속까지 이타주의자는 생각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변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남자를 목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상황상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이것도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 방송 보면서 또 스스로 계속 반성을 하면서 바꾸시면 더 큰 운의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저희 채용 철학이랑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MIT에서 뭐 최연소로 박사를 받아도 싸가지가 없으면 뽑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 네, 싸가지 없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조금 능력이 없어도 이타적인 사람이 항상 채용 1순위입니다. 채용 1순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죠. 이미 몇 번 말했지만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앞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 반성이다. 대부분 반성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동료나 친구 혹은 멘토를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반성도 안 하면서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딱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그래서 10개 다 해봤는데 이 반성이 다죠. 이제 반성이 이제 피드백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뭐 반성 없이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반성이 없으면 한 번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2번, 3번 성공하려면은 진짜 밥만 먹고 반성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맨날 반성하거든요. 근데 이걸 습관화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내가 우리 이용구 대표를 너무 갈군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좀 더 갈궈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그렇죠. 왜? 반성의 부작용? 그러니까, 웅이사 대표의 웅이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얘가 더 클 수 있는데 내가 덜 키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더 가능성이 무한한 친구를 내가 그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용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쪼으니까 충분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그릇이 작아서 우리 웅 이사님을 더 못 키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웅 이사님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제 제가 뭐 우리 그 신박사님께서 웅이사 얘기 하니까 제가 신박사 얘기를 할게요. 전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신박사님 보면 되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미지 보시는데 저는 통화할 때 반성을 엄청 하십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예,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반성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반성왕. 많이 합니다. 네, 반성왕.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았으면 같이 못했을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제가 만약에 예, 저만 좀 많이 아는 제가 편이죠. 캐시. 반기문 아들이었으면은 저는 이름을 성문이라고 줬을 거예요. 반성문이라고 진짜. 근데 이제 있는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저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긴 한데 진짜 반성 많이 합니다. 분명 저도 이제 신박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반성 많이 하지만 정말 반성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뭐 최진중한테 의장님이시고 또 겉에 보기에는 뭐 자신만만하니까 저 사람은 뭐 원래 그냥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맨날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제가 이제 그대로 하면은 형이라 그러니까 형 혹시 나는 똑똑하진 않아요. 내가 맨날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똑똑하지 않은 아니라 네. 멍청한 것 같아요. 네, 멍청한 것 같아. 진짜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공업 그러면은 내가 교정을 해줘요. 그럼 고 작가님 정확하게 교정.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너는 지적이지 않은 거야. 지적이지 않지만 똑똑한 거다. 이렇게 반성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학구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진짜 멍청하다는 얘기를 스스로 진짜 되게 많이 자주 해요. 해요. 난 아마 병신 다른 같다 그래요. 제가 맨날. 다른 사람 모를 거예요, 진짜. 근데 밥 먹고 반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형 병신같이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때 완전 상병신이었다고. 막 진짜 계속 저를 자학하고 채찍질하고. 예? 왜냐면 그래야 겨우 올라. 왜냐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IQ도 안 높고 EQ도 안 높고 다 안 높아요. 근데 제 핵심은 뭐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검증, 발전, 검증, 발전, 검증, 발전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자신감이 엄청 충만해 있어요. 되게 빨리 흡수합니다. 예. 빨리 되게 흡수해. 그게 쉽지가 않은데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냥 주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 빨리 흡수한다. 왜냐면 그게 완성된 모습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죠, 원래. 근데 가까운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반성하고 되게 빨리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듯이. 언제 내가 예전에 그랬냐듯이 빨리 바뀌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중요한 고 거죠. 작가님도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제 저한테 책을 한두 권씩은 매일 읽으시니까 저한테 맨날 야이씨 이래서 공부해야 돼. 야이씨 이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맨날 들어요. 야이씨 이래서 공부해야 돼. 지금 무슨 고장난 라디오 계속 되풀이되는 야이씨 공부해야 돼. 왜냐면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네. 자기가 충분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야이씨 계속 어떤 그래. 정보 측면은 제가 많이 알지만 실행 측면에서는 신박사님 훨씬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정보나 지식 얘기할 때는 제가 많이 얘기해주고 뭔가 실행했을 때는 거의 제가 훈계를 듣죠. 네. 형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듣고 오시니까 이거를 이제 펼쳐보고 싶은 거죠. 그럼 저는 칼같이 말하죠. 그건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100개 들어보면은 한 개가 대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실행은 안 될지언정 저는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도 있구나. 실행할 때 원래 이제 실행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자, 길을 물어보면 아는데 또 길을 어떻게 물어보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고압적으로 아니면 되게 불성실하게 아니면 이상하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아는 걸 실천했을 때에 이제 신박사님 봤을 때 투박한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대해서 이제 존하면 저는 이제 또 무한 반성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그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반성 많이 하는 편이 증거가 최근에 제가 웅이사님이랑 엄청 막 이제 멱살 잡을 전까지 진짜 옛날 같았으면 죽방 서로 떼기 전까지 싸웠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100%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쌍욕하고 끝냈어. 옛날 그 더러운 성질 같았으면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스란히 그거를 고영성 작가님이랑 1시간 전화로 웅이사님이랑 3시간 통화하고 다시 고 작가님이랑 1시간 전화만 4시간 통화한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맞구나. 근데 이제 뭐예요? 네. 내가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97% 맞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은 제가 틀리면은 회사가 망하니까요. 근데 또 웅이사님도 이제 지기 싫으니까 웅이사님도 고 작가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웅이사님도 결론 내렸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웅이사님은 고 작가님이랑 전화를 3시간 했어요. 3시간.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그날 제일 많이 한 거구나. 웅이사님은 그날 전화만 6시간 하신 거예요. 진짜 전화기 그럼 폭발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 뜨거워갖고. 근데 그러면서 웅이사님은 훌륭한 게 뭐냐면은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웅이사님이 말한 웅이사님은 솔직히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뭐 절대 이렇게 지적 능력으로 절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스펙으로는 3명 중에 1등이죠. 2위지. 예, 예. 본인 박사니까. 나는 박사니까. 박사니까. 학부로만 따지면 1위고 어. 학부로만 따지면 1위죠. 뭐 그렇지. 학부 따지면 1위지. 연대를 갔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성대인데,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가. 우리는 그런 야, 고유명. 나는 고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카이랑 고유명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Y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스카이스가 성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웅이사님이 말하잖아요. 웅이사님이 똑똑할수록 더 그런 오류에 빠진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고도 반성을 해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많이 한다고 깝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그렇죠. 엄청 반성하죠. 저희가 이제 아마 책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진짜 심도 있는 말씀 많이 드릴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Q랑 창의성 상호관계 낮다. 매우 낮다. 근데 다른 IQ랑 또 낮은 게 있어요. RQ라고 합리성 지수인데 합리성 지수는 뭐냐면 의사결정 관련된 지수예요. 상호관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별개예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이 의사결정. 근데 솔직히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을 하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IQ가 높고 IQ랑 대학의 상호관계가 높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IQ가 높아요. 수능 점수랑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런 것들 다 답변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따로 배우면서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반성도 많이 하면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래서 저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면서 저희도 성장하는 겁니다.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가끔 옛날 팟빵 듣거든요. 옛날 팟빵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방송이 우리가 잘하긴 잘하는구나, 재밌구나, 그걸 느끼고 그러면서도 이제 요때는 사고가 요거밖에 안 됐구나. 특히 왜냐면 고 작가님은 그렇게 더 발전하시지만 저는 제가 더 많이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보통 경험적인 걸 얘기 많이 하고 고 작가님 공부하신 걸 많이 얘기해서 사실 고 작가님 되게 일관되세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개소리도 조금 했었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내가 그래서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희랑 어때요?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아서 이 방송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모이기도 힘들고 이거 하고 나면은 뭐 누가 일원 한 푼 주는 것도 아닌데 지치거든요. 지금도 다 지쳤어요 벌써. 근데도 산소가 부족해 여기.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저랑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팟빵 하길 잘했다고. 맨날 왜냐면은 여러분 떠나서 우리가 발전했다. 그렇죠. 우리가 정리가 되고 어디 가서 저는 강연 아니 없어도 바로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 나올 때 바로바로 나오고. 저는 그거잖아요. 상담 대답 기계잖아요.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대. 워낙 많이 이런 걸 해봐갖고 제가 알게 모르게 제가 뭐예요? 근데 1번이랑 연결되죠? 꾸준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매주 지금 벌써 거의 2년째 다 하고 있거든요. 한 주도 안 쉬고. 2년. 인생 공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엄청 발전한 거고 제가 왜 마케터로서 감각이 확 올라왔냐면 저는 2년 동안 인생 공부를 게시물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수십만의 반응을 계속 살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체인지그라운드도 보고 있고 뭐 다른 채널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는 더 뭐 결정론적으로 내가 무조건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확률론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제가 있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신 박사님, 박사님의 홍 박사님이 오늘 얘기해서 그런가. 신 박사님이 꾸준함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그 얘기 해줬어요. 신 박사님이 본인이 되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대학교 때부터 쉰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야 대학에서 4점 맞고 그 다음에
유학 가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와서 삼성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빅복한다고 그 맨날 그거 예, 뚜들고 예. 앉았고 지금 하고 지금까지 네가 신게 뭐 있냐고. 내가 하셨지 내가. 난 게임하고 뭐하고 그리고 제가 인생 공부하는 것도요. 이제 롤이 다르니까 안 멈춰요. 저는 그것까지 신경 못 써요. 왜냐면 둘이 바쁘더라도 저는 신경 못 쓰지만 신박사는 신경을 써요. 이거를 절대 우리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신박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네. 게으른 해보니까. 정리 한번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해드리면은 우리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실패합니다. 첫 번째, 꾸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렇죠. 꾸준하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 돈을 목적으로 일을 안 하면 성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신의 아이디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검증과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공합니다. 네 번째, 학습 능력 혹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이면서도 집중을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덟 번째, 운이 실력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홉 번째, 남 잘 되는 거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열 번째, 반성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거꾸로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1, 2부로 걸쳐갖고 이게 되게 알찬 방송이 됐네요.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옹 이사님과 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게 네. 저번에도 그렇고 웅 이사님이 얘기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뭐 1화보다는 좀 줄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1화보다 줄었긴 칭찬을 괜히 했는데 해줬어요. 너무 그 배워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반성하더라고 혼자 네. 눈시울이 촉촉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올 네. 틈도 없었어. 근데 사실. 진짜 한 가지가 그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되게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럼 그래야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운 잡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아유. 그거죠. 그냥 불운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예. 행운이 왔을 때는 그거를 행운을 극대화. 극대화시키는 그 전략을 평소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진짜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